나온다고 보고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타워 어그리게이션에 대한 그 연구를 좀 했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 폴리큐어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FSH 호르몬과 그 AD 디벨롭먼트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 인터럽션인데요. 뭐 그 뉴로 디제너티브 디지즈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것들 이 뉴로 디제너티브 디지즈가 지금 이 각각의 톡식 프로틴에 의해서 유발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디지즈는 타우 프로틴, 뉴로파이브리 탱글, 그다음에 익스트라셀러에 에베라 세밀플레이크가 생기고, 파킨슨 디지즈는 알파 시니클린이 루이바디를 형성해가지고, 그다음에 헌팅턴 디지즈는 헌팅턴이란 프로틴, 그다음에 ALS는 TDP43, 그다음에 CJD는 유명한 프로틴인 프라이언 프로테인에 의해서 유발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로테인들이 미스폴딩 되고 올리고모 형성하고 파이브리 만들어져 베타시드를 이뤄가지고 이 톡식 이펙트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고, 지금 저희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그 A베타 기반한 그 드러그 데벨롭먼트나 임상 실험들이 많이 실패를 하고, 특히나 그 뭐 아두카누밥이 그 최근에 AD에 승인이 돼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이피션시가 많이 떨어져서 여전히 컨트로버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그 2주 전이었나요? 그러니까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그 퍼블리시된 조금 저도 좀 실망스러운 논문이었었는데, PD 리서치에서 그 아두카누밥이 그 에이베라 모노클로날 안티바디 드러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와 마찬가지로 알파 시니클린 모노클로날 안티바디를 만들어가지고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를 만들어가지고 PD 환자에서 그 early phase PD 환자의 그 테스트를 했는데 그 둘 다 실패를 했죠. 그래서 그게 2주 전에 잉글랜드 저널 메디슨에 나왔는데, 도대체 분명히 이 어그리게이트된 프로테인이 톡식 이펙트를 낼 텐데,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early phase에서 이렇게 적용을 시켜야지 이게 워킹을 할 것인가, 좀 그게 좀 포인트인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한번 early 바이오마커의 개발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올해 알츠하이머스 어소시에이션 컨퍼런스에서 이번 달 초였었죠. 저도 바빠가지고 참석은 못했었는데, 버추얼로 관심 있는 것만 들었었는데 재밌어가지고 좀 가져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참석한 리서처들이 그때 전부 다 자기들이 관심 있는 리서치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하고 있는 리서치에 대해서 투표를 했댔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러 가지 하이포테시스 자기들 하고 있는 연구들이 나와 있는데, 재밌었던 건 요즘에 아밀로이드 56 좀 연구 부정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약간 조금 말이 많은데,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마이토콘드리얼 디스펑션, 메타볼릭, 에피제네틱, 엔도라이소스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만은 타우 하이포테시스랑 인뮨, 그다음에 인플라마토리 관련 이쪽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 요즘 트렌드가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로, 이 연구는 사실 제가 2018년에 엠보저널에 퍼블리시를 했었는데요. 이 PD 리서치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알파 시니클린이 루이바디를 만들어가지고 이 모터 디스펑션을 일으키는데, 왜 도대체 이 도파미너직 뉴런이 셀렉티브하게 손상을 받는지 알파 시니클린에 의해서, 물론 알파 시니클린이 브레인 전 지역에 이제 익스프레션이 돼 있고, 루이바디가 서브텐션 아이가라뿐만 아니라 다른 코텍스에서 나타나고 여러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른 셀 타입도 영향을 받긴 한데, 코텍스에서 죄송합니다, 콜리너직 뉴런이라든지 그래서 파킨슨 디지즈에서 디멘샤도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지만, 저희는 이제 특별하게 서브텐션 아이가라에서 모터 디스펑션하고 관련되어 있는, 왜 도파미너직 셀이 알파 시니클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가, 그거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이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도파민 메타볼리즘에서 그거를 좀 찾았었죠. 그래서 보시면 이 도파민이
마오비라는 모노 아민 옥시데이지 B에 의해서 여기가 아민이 옥시데이션 돼서 도파일이라는 디하이드록시 페닐알라닌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밌게도 다른 도파민이나 다른 메타볼라이트에 비해서 이 도파일이라는 물질이 굉장히 셀 톡시시티가 높다는 것이 보고가 돼가지고요. 저희가 이거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처음에 이제 이 알파시니클린이 이 마오비랑 직접적으로 인터랙션을 해가지고 이 도패를 액티베이션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다시 그 알파시니클린 그 톡식 패스웨이를 액셀레이션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이 도파민식 셀 데스를 일으키는 게 아닌가 해서 이 실험을 시작을 하게 했고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그 바인딩 테스트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마오비랑 알파시니클린 풀다운 어세이를 통해 가지고 스페시픽하게 바인딩이 된다는 걸 확인했고 PD 페이션트에서 이제 저희 컨펌을 했습니다. 여기 마오비하고 알파시니클린이 동시에 같이 코로콜라이제이션이 된다는 걸 확인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험을 했었는데 이제 그 인비보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알파시니클린 그 오버 익스프레션 모델을 사용을 했었는데 서브텐션 나이그라에 그 알파시니클린을 이렇게 인젝션을 해가지고 오버 익스프레션 시켜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TH 셀들이 죽고 그래서 이 모델을 사용해서 저희가 마오비 이니비터를 그러니까 레스저리 마오비 이니비터를 이렇게 같이 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시켜봤더니 그 셀 프로텍티브 이펙트가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모터 펑션도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요 실험을 갔다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AD 모델에도 똑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사실 그 서브텐션 아이그라인 그 도파민너직 셀인데 그 LC 리전 AD에서는 이게 이제 로어 어드레너지직 셀입니다. 그래서 이게 DBH 그 엔자임에 의해서 이 도파민이 노에프네프린으로 되고 이 노에프네프린이 똑같이 그 마오-A 엔자임에 의해서 도파겔, 디하이드록시 페닐 글라이콜알데하이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파겔이 똑같이 도팔처럼 이 톡시시티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해서 이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LC 리전은 이게 마우스에서 보면은 여기 포스 벤트리클 옆에 브레인스템 쪽에 이렇게 조그맣게 양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TH 스테이닝으로 해가지고 이 노어드레너지직 셀을 이렇게 스테이닝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일로코로 스티리오스 리전 자체가 타워 패솔로지가 처음 나타난 브레인 스트럭처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 엘슨 뉴런이 그 모든 브레인 리전으로 이게 프로젝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엔토리널 코텍스로 갔다가 아미그달라, 하이포탈라머스, 그다음에 위쪽으로 히포캠퍼스 코텍스로 쭉 프로젝션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프로젝션에 따라서 타워가 스프레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저희가 한 연구는 아닌데 굉장히 조금 참고가 될 것 같아가지고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레이서를 이 그룹에서 이 트레이서를 여기다가 LC 리전에 형광 트레이서를 이렇게 인젝션을 해줬더니 모든 브레인 리전으로 이렇게 스프레딩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들을 리스트럭처, 리오거나이제이션 해서 봤더니 뭐 여러 가지 탈라머스라든지 올팩터리블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콜텍스에서 모터, 센서리 뭐 여러 지역으로 다 퍼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먼에서도 사실 그 LC 리전이 이렇게 보시면 폴스 벤트리클 여기가 폰스, 브레인스템 폰스인데요. 이 에리어에 LC 리전이 있고 LC 리전이 이렇게 쭉 그 스프레딩이 되는 거를 있습니다. 그래서 이 LC 리전이 휴먼에서 그 무슨 어웨이크, 슬립, 그다음에 뭐 이모션한 것들을 다 컨트롤 한다고 알려져 있고 펑션이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그 독일의 유명한 그 신경 뉴로패솔로지스트죠. 브락이라는 사람이 그 모든 그 뉴로 디제너레티브 디지즈 그 관련된 톡식 프로테인을 이용해 가지고 환자들 스테이닝을 해 가지고 스테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AD에서는 그 ATA 그 타우 호스폴레이트 안티바디를 이용을 해 가지고 이 스테이지를 만들었는데 사실 그 스테이지 1에서부터 스테이지 6까지 있는데 근데 2011년에 이분이 이제 다시 이제 프리 그 스테이지, 프리 타우 스테이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로커스 리오스 리전에서 먼저 타우 패솔로지가 생긴다고 이제 보고를 했었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 연구를 이렇게 서포팅하는 그런 레퍼런스로 제가 찾은 건데 이거 오래된 논문이긴 한데 여기 그 AD 페이션트 알츠하이머 페이션트 LC 리전에서 그 봤더니 도파계열과 마오-A 레벨이 확실히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하게 됐고 이게 2020년 JCI에 퍼블리시한 건데 이게 이제 그래서 그 PD 리서치 저희가 했었던 것처럼 이 LC 리전에서 그 노르 에피네프린이 이 마오의 엔자임에서 도파겔이 생성이 되고 이 도파겔이 톡식하게 타우를 뭐 어그리게이션 시키고 톡시시티를 유발하고 그것들이 스프레딩을 해가지고 그 AD 디벨롭먼트가 뭐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인비트로로 테스트를 먼저 했습니다. 인비트로로 그 도파겔하고 리커미넌 타우를 인큐베이션 시켰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도스 디펜던트하게 이게 어그리게이션이 되는 걸 확인했고 이게 뭐 circular TSA, 인비트로 어세이 어그리게이션 엑셀을 해봤고요. 셀에서도 이제 타우 오버 익스프레션 된 그 셀에서 도파겔을 했더니 어그리게이션이 이니시이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코티코 뉴런에서 도파겔의 톡식 이펙트가 있는 걸 봤고 그래서 이제 셀 모델에서 저희가 이 도파겔을 뭐 액티베이션을 시킬 수 있게 마오웨이를 오버 익스프레션 시켜보고 뭐 DBH를 럭다운해서 막아보고 이런 실험들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마오웨이를 오버 익스프레션 시켰더니 확실히 그 셀데스가 올라갔고 근데 이 DBH 넉다운을 했더니 이 셀데스가 프로텍티브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굉장히 심플하게 이 도파겔이 인비보에서도 뭔가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어큐트하게 바로 그 LC 전에 도파겔을 저희가 인젝션을 해줘봤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뭐 일주일 만에 확실히 클리어하게 이 도파겔에 의해서 뉴로날 그 LC 뉴런들이 그 죽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마우스 모델에서 저희가 이 LC 지역의 마오웨이 오버 익스프레션을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도파겔이 액티베이션 되면서 그 셀데스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타우 패톨로지, 타우 포스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제가 러닝 앤 메모리 테스트를 했는데 오러메이저하고 페어 컨디션 테스트 메모리 디스펑션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를 얻었는데 저희가 여기서 이제 팔로잉 그 연구로 그 쉽 코볼란트 모디피케이션 왜냐하면 저희가 인비트로로 타우하고 이 도파겔을 같이 넣어줬는데 바로 반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케미컬리 그 반응에 조금 저희가 봤습니다. 이게 원래 타우 프로틴 이 라이신 그 잔기에 그 도파겔의 글라이콜 알데하이드 이 부분이 그 쉽 베이스 코볼란트 모디피케이션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화학적 반응으로요. 그래서 제가 요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어느 부분에 도대체 그러면 반응을 하느냐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LCM에서 저희가 어나리시스를 했는데요. 이 K353 부분에서 제가 좀 그 타우 도파겔이 타우 모디피케이션이 생긴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죠. 이 도파겔이 K353 그 라이신 353 부분에 스페시픽하게 모디피케이션이 된다고 반응을 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특히 이제 프로테인 어그리게이션은 특히나 구조적으로 이렇게 변한 거기 때문에 그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게 지금 타우 포스폴레이션이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그 외에 많은 것들도 많은 그 연구가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그 뭐 나이트릴레이션, 아세틸레이션, 글라이코실레이션, 뭐 유비키티네이션 이것들이 어그리게이션에 영향을 미친다 연구가 됐는데 저희도 이제 이 도파겔 여기 모디피케이션이 확실히 이 인비트로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으니까 이 확실히 이 어그리게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그 연구를 했었고 이게 이제 올해 그 봄에 제가 포블리시한 내용인데요. 이 타우 라이신 모디피케이션 그러니까 도파겔에 의해서 이 K353 부분이 모디파이 돼가지고 그 뉴로파이브러리 패톨로지 타우 그 뉴로파이브러리 패톨로지를 좀 유발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을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셀에서도 확인을 했었죠. 그 저희가 타우 그 리피트 도메인 오버 익스프레션 된 타우 그 셀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도파겔을 쳤더니 훨씬 더 그 셀 내에서 타우 오큐뮬레이션이 일어나는데 저희가 이게 타우를 그 K3 353 부분을 RGN으로 그 뮤테이션을 시켰습니다. 이게 도파겔에 의해서 모디피케이션 되지 못하게. 그래서 요거를 했더니 확실히 그 프로텍티브 이펙트 이게 그 어그리게이션이 어큐뮬레이션이 확실히 그 줄어드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연구를 계속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로 그 코버런스에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가 타우 K353 도파겔 이 안티바디를 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곱하기를 위해서 모디피케이션 되는 타워 KT53를 스페시픽하게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안티바디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이게 안티바디 제작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긴 했는데 이건 이제 베리피케이션 리저트고요.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와 그다음에 웨스턴에서 열스 리전에서 이것들이 증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 안티바디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타워 뮤테이션이 있는 AD 마이스 모델입니다. 이게 타워에 뮤테이션이 생기는 많이들 쓰시는 AD 마이스 모델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이 안티바디를 이용해서 봤더니 에이지 디펜던트하게 이 타워 K350 곱하기를 증가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저희가 AD 페이션 환자 LC 리전 티슈에서도 확인을 했는데요. 확연하게 이 K 곱하기를 의한 K350 모디파이 타워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으로는 저희가 이제 요거를 그러면 포인트 뮤테이션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이게 프로텍티브 이펙트가 있을 것인가, 곱하기 모디파이 되지 못하게 하면 프로텍티브 이펙트가 있을 것인가 그걸 확인하는 실험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AAV 와일드 타입 타워 오버 익스프레션을 시켜보고, 그다음에 K353 뮤테이션 된 타워를 제가 오버 익스프레션 시켜봤더니 확실히 타워 포스퍼레이션 타워 패톨로지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 마우스 모델에서 이제 비헤이비어 테스트를 했더니 메모리 디스펑션도 확실히 프로텍티브하게 감소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연구들을 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프로젝트로는 저희가 이제 이것도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운이 좋게 네이처에 퍼블리시한 건데요. 이 FSH 호르몬이 어떻게 AD 패톨로지랑 연관이 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리스크 팩터로 잡히는, 제가 리스크 팩터로까지 말씀하시는 분은 못 들었는데 마오 A가 이제 오버 익스프레션이 되고 증가한다는 보고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환자에서 마오 A 오버 익스프레션이 되는 걸로 저희가 레퍼런스를 확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환자 샘플에서는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AD 환자 제가 인포메이션 코호트 인포메이션 제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대부분 다 증가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노에피네프린 레벨 같은 게 뇌 전체적으로 줄었다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높았다고 생각하는 뭔가 LC에 대한 그런 디스펑션이 뇌 전체에 영향을 준다면 어떻게 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 노에피네프린 레벨을 높을 때서 먼저 재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사실 어떻게 보면 LC 뉴런이 노후 어드레너진 뉴런이잖아요. 그래서 LC 뉴로 디제네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익스프레션은 전체 LC 리전의 익스프레션 레벨이 따지면, 왜냐하면 셀 데스가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브레인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보지는 않았고, 왜냐하면 굉장히 디텍하기가 힘드니까, 양이 적으니까. LC 리전에서만 저희가 확인했었고, 아마 줄어든 LC 리전에서 줄어든 노후 에피네프린 레벨이 전체적으로 아마도 이게 프로젝션을 하니까 그런 펑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셀 셔프수가 줄어드니까
줄어드는데 예, 줄어들긴 하지만 그 이제 예, 노에피네프린은 줄어들었거나 뭐 변화가 없거나 저희 실험에서는요. 근데 이제 그 메타볼라이트들은 증가를 했었죠. 네. 네네. 그것들이 저희가 전부 이렇게 따로 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AD 환자에서 그 뭐 타우나 A베타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알파시니클린도 있고 PD 환자에서도 알파시니클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타우나 A베타가 있거든요. 요것들이 같이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PD 페이션트에서도 디멘샤가 일어나고 뭐 PD 디멘샤라든지 뭐 루이바디 디멘샤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AD 환자에서도 메모리 디스펑션뿐만 아니라 모터 디스펑션을 이 모터 임페어먼트가 있는 환자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뭐 그게 저도 정확한 그 원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다 이렇게 따로 세퍼레이트 해가지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요. 네. 그 도파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그 내추럴 결국 도파민하고 노르아드레날린 그 내추럴 메타볼라이트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타우도 보통 내추럴리 존재하는 컴포넌트고 근데 이제 피지올로지컬 컨디션에서 하고 패서로지컬 컨디션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이런 것들이 내추럴리 존재할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떤 것들이 결국은 패서로지컬 컨디션을 트리거하는데 크리티컬한 그런 팩터가 뭔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둘다 두 컨디션이 다 존재하는. 그 질문 자체가 도파라고 도파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메타볼라이트. 그러니까 메타볼라이트 항상 제너레이션. 네, 제너레이션 됩니다. 되죠. 그러니까 이게 리전 스페시픽하게 도파 같은 경우는 그 도파민에 의해서 된 메타볼라이트이기 때문에 도파미너직 뉴런이 있는 서텐션 나이그라에서 그 도파민이 생성이 되고, 그다음에 도파겔 같은 경우는 노어피네프린에 의해서 그 도파겔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노어드레너직 뉴런이 있는 LC 리전에서 일어나가지고 요것들이 이제 메타볼라이트가 물론 그 굉장히 쉽게 굉장히 불활성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작은 액티베이션이 되고 그 피지컬 레벨에서 조금만 이게 증가를 하더라도 이게 큰 이펙트를 나타낼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도파겔이 그 패톨로직 스테이트에서 저희가 뭐 AG가 들어감에 따라서 아니면 AD 페이션트에서 이제 마오웨이 엔자임 액티베이션이 일어나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도파겔이 뭐 증가를 하고 그래서 이제 타우에 영향을 주고 뭐 이렇게 저희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브레인 전체에 익스프레션 됩니다. 익스프레션 되는데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이것도 모노아민 옥시데이지가 브레인 전체에 익스프레션 되는데 그리고 아이소타입의 그 리전 스페시픽 그 익스프레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오비는 서센션 나이그라의 익스프레션이 많이 됩니다. 마오웨이는 그 LC 리전의 익스프레션이 됩니다. 이것도 좀 되게 특이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FSH와 AD 디벨롭먼트 관계를 한 연구했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그냥 인트로덕션으로 제가 띄워놨는데 그 알츠하이머 디지즈는 도대체 왜 일어난 건가? 왜냐면 저희가 지금 굉장히 천문학적인 그 연구비 그다음에 정말 수많은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했지만 뭐 그렇게 성공한 사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AD가 컴플렉스 디지즈다, 멀티팩토리얼 디지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뭔가 저희가 하나의 리딩 메커니즘이라든지 그 타깃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지금 그래서 뭐 재밌는 다들 아시는 뭐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뭐 이런 건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눈을 가리고 코끼리 어느 한 부분을 만지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리스크 팩터를 보면 굉장히 많은 리스크 제가 언급하지 않은 이거 외에도 많이 있는데 가장 큰 게 에이지죠. 뭐 에이지고 그 다음에 젠더, 그 다음에 familial hereditary genes인데 그 가장 알려진 게 APP랑 PSEN, ApoE4, TREM2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입2 다이어트나 다이아베티스 그 리스크 팩터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 인저리, TBI는 이제 PD의 그 큰 리스크 팩터로 알려져 있는데 요것도 이제 그 AD 리스크 팩터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environmental pollution인데 특별히 그 에피데미올로지 스터디에서 지금 그 에어 폴루션이 특별한 그 바이오 메탈을 가지고 있는 에어 폴루션 때문에 그 AD 페이션트가 뭐 증가하더라 이런 에피데미올로지 스터디가 뭐 돼 있어가지고 그 environmental pollution도 이게 리스크 팩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ardiovascular disease, 그 다음에 high blood pressure나 high cholesterol 같은 그런 것도 AD 리스크 팩터이고요. 디프레션도 이게 큰 그 AD 그 리스크 팩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여기 그래서 그 관련 하이포세스들이 많이 있죠. 콜리너직 하이포세시스, 아밀로이드 하이포세시스, 뭐 이것들은 이미 뭐 약물로 이제 개발이 많이 트라이얼을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타우 프로파게이션, 그 다음에 인플라마토리, 바이오메탈, 옥시다티브, 마이토콘드리얼 디스펑션, 칼슘 임밸런스 여러 가지 하이포세시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게 2019년까지의 통계인데요. 여러 가지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들이 지금까지 시도가 됐었죠. 근데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아밀로이드 하이포세시스 이게 가장 많이 클리니컬 트라이얼 시도가 됐었는데 아마 이제 갈수록 이게 좀 줄어들고 다른 것들이 많이 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왜 그 여성이 훨씬 그 남성보다 그 알츠하이머가 더 쉽게 일어나는지 여기에 이제 처음에 이게 의문을 갖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여성이 한 2배 정도는 남성보다 더 높은 그 인시던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섹스 호르몬에서 그 원인을 좀 찾았었죠. 실제로 그 섹스 호르몬을 가지고 연구를 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뭐 테스토론이 그 AD랑 관련이 있다 뭐 이런 논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에스트로겐 가지고 실험을 한 레퍼런스를 제가 몇 개를 찾았었는데 근데 이것들이 데이터가 조금 달라가지고 아직 뭐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FSH를 가지고 왜냐하면 그 여성 그 폐경기가 메노포스가 한 50대 초반 정도에 오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이 FSH가 정말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한 5배 이상. 그래서 분명히 이건 뭔가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연구를 이 FSH와 AD의 상관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주로 이제 하던 저희 패스웨이가 사실 타겟 몰레큘이 그동안 했었던 게 그 아스파라진 엔도페피데이즈란 AEP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 제 프리비어스 멘토가 주로 했었던 건데 이걸 가지고 많이 했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 엔자임이 아스파라진 사이트를 전부 이렇게 컷하는 그런 엔자임입니다. 그래서 이게 에이징하고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게 에이지 디펜던트하게 익스프레션이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가 많이 실험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CBB베타가 주로 그 인플라메이션과 관련된 트랜스크립션 팩터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그 에이지랑 관련해가지고 에이지 디펜던트하게 익스프레션 레벨이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실험들을 많이 했었었는데 그래서 이거 보시면 그 프리커스 프로테인, 에이베라 프리커스 프로테인이 주로 대부분 알파, 베타, 감마, 시크리테이지에서 에이베라가 생성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했었던 거는 이 AEP가 저희가 델타 시크리테이지라고 명명을 했는데 AEP가 APP에서 이 N585E 사이트를 컷하는데 이 프래그먼트가 굉장히 톡식하고 그 A베타를 액티베이션 한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타우에서도 이 AEP 엔자임이 N36A 이 부분을 컷해가지고 이 프래그먼트가 굉장히 훨씬 더 어그리게이션이 잘 되고 톡식하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저희가 했었던 그 시그널링 간단히 뭐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A베라가 뭐 뉴로 인플라메이션도 일으키고 하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CB베타를 통해서 한다고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CB베타가 이제 액티베이션이 되면 이게 다시 AEP의 익스프레션을 증가를 시키죠. 그래서 AEP 활성이 증가를 해가지고 AEP 활성이 증가를 해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타우를 이 N36에서 컷하고 이게 이제 뉴로톡시시티, 타우 톡시시티 일으키고 뉴로톡시시티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APP도 이 5, 6, 8 이 부분에서 컷을 해가지고 이것들이 베타 아모로이드 다 액티베이션 시키고 생글 플레이크를 일으키고 뉴로톡시시티를 일으킨다. 그다음에 또 제가 최근에 이 C 베타가 또 ApoE4랑도 관련이 있어가지고요, 이 트랜스 벡터가. 그래서 이제 이 ApoE4를 증가시켜가지고 또 뉴로톡시시티가 증가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제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링과 관련이 있지 않나 FSH가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FSH가 역시나 에베라 타우를 엑셀레이션 시키고 AD 디벨롭먼트를 하는데 저희가 연구하던 이 패스웨이를 통해서 FSH가 작용을 한다 뭐 이런 거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FSHR 리셉터를 제가 익스프레션 보통 이제 파시브 컨트롤로 테스티스나 오버리에서 익스프레션이 됐네요. 마우스에서 이제 덴테이츠 자러스하고 콜텍스에서 익스프레션 된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휴먼에서도 덴테이츠 자러스하고 콜텍스에서 익스프레션이 되는 것을 먼저 FSH 리셉터가요 되는 것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폐경기 AD 여성 모델처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마이스 모델을 테스트를 해서 만들어봤는데요. 이 3XTG 마이스가 AD 마이스 모델이죠. 이게 APP하고 타우하고 PSEN 뮤테이션 세 개의 유전자의 뮤테이션 시켜가지고 AD가 디벨롭먼트 되게 된 그런 3XTG 마이스인데 요것들이 저희가 대충 보면 뭐 실험실마다 좀 다르긴 한데 6months부터 주 한 약 6months 정도부터 A베타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메모리 디스펑션이 시작되고 뭐 12개월까지 타우 패톨로지가 나오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마이스 모델에 저희가 이제 오버리액토미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폐경기 여성 모델처럼 똑같이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오버리액토미가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우스 모델에서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었던 게 이게 등 뒤에서 이게 인시전을 해가지고 들어가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딱 떼가지고 오버리액토미를 했고 그랬더니 이제 조금 지나니까 오버레이팅을 한 다음에 보니까 이게 FSH 레벨이 한 2.5배, 3배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그걸 확인해가지고 이 마우스 모델에서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A베타 패톨로지라든지 타우 패톨로지가 증가를 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요거에 의해서 확실히 이 시그널링, C베타나 AAP 시그널링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다음으로 했던 게 이 마우스 모델에서 FSH 안티바디를 만들었습니다. 약물로 하기 위해서 FSH 블락킹을 하기 위해서 FSH 폴리크로널 안티바디, 모노크로널 안티바디 다 만들었었는데 사실 이 안티바디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저희가 이미 이 안티바디를 만든 마운틴 사이나이의 엔도크리놀로지 하시는 분이 FSH 안티바디를 만들어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계셔가지고 다른 부분에 저희가 이제 AD를 하니까 같이 포복을 하자 그래가지고 컨택을 해가지고 이제 그 랩하고 같이 했었는데 FSH 블락킹 안티바디를 이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하니까 확실히 이 시그널링들이 줄어드는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디스펑션도 확실히 줄어드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실험적으로 넉다운 SIFSHR을 인젝션 해가지고 넉다운을 시켜봤더니 이 마이스 모델에서요. 셀 프로텍티브한 셀 프로텍티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게 반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다시 이 3XTG 마이스에서 오버레이테미가 아니라 리커미넌트 FSH를 좀 주입을 어드미스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게 리커미넌트 엔자임 호르몬이다 보니까 이거 저희가 아마 5IU로 날마다 있는지 이틀에 한 번씩 했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주입을 해줘봤더니 확실히 똑같이 FSH 인젝션에 의해서 훨씬 더 빠르게 A베타 패톨로지와 타우 패톨로지가 증가하고 이게 이 관련 시그널이 증가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베러파이한 셀 모델에서 저희 시그널링을 베러파이 한 거거든요. FSH가 FSH 리셉터를 통해 가지고 보시면 타임 디펜던트하게 이 시그널링들이 지금 증가하는 거를 확인을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 CB 베타하고 GXTG 마이스를 크로스 브리딩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호모자이거스 너크아웃 같은 경우는 얼리 리설이어가지고 이게 아마 C 베타가 굉장히 많은 펑션에 관련이 돼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헤테로자이거스 그 C 베타하고 GXTG 크로스 브리딩을 해서 봤더니 확실히 그 FSH에 대해서 프로텍티브한 이펙트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디스펑션도 뭐 그 이 C 베타 헤테로자이거스 그 너크아웃에서 감소를 했고요. 네, 뭐 제가 너무 정신없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저희가 그 발표한 그 논문이고 그래서 FSH가 FSH 리셉터를 통해서 이 C 베타 A 액티베이션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테믹 FSH 인젝션이라든지 오버렉터미를 시켜서 FSH를 액티베이션 시켜봤더니 그 AD 패톨로지가 뭐 증가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SH를 럭다운 시키고 그 다음에 FSH 안티바디를 통해서 블락킹을 해봤더니 이게 패톨로지를 프로텍티브한 이펙트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FSH 안티바디 드러그도 조금 그 굉장히 파지티브한 테라피틱 메소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연구자 지금 최근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그 여전히 지금 LC 인듀스 타우 패톨로지에서 그 ApoE4의 역할에 대해서 사실 보고 있습니다. 뉴로 인플라메이션하고 같이 연관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ApoE3 R136 사실 이거는 크라이스트 처치 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실 이유가 관심을 가진 이유가 지금 그 퍼밀리얼 AD 환자 중에 그 콜롬비안 패밀리에 보면 그 유명한 오토조멀 그 뮤테이션 그러니까 PSEN1에 뮤테이션이 생긴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그 early onset AD가 생깁니다. 보통 60대가 넘어가서 생기잖아요. later onset으로 AD 패톨로지가. 근데 40대부터 거의 이 뮤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이 진이 아니라요. PSEN1 이 오토조멀 뮤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생기는데 그 패밀리의 한 여성분이 특이하게도 정말 레어한 케이스로 70대 후반까지 그 메모리 디스펑션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사해가지고 한 리포트가 그 2019년 네이처 메디슨에 퍼블리시가 됐었는데 그 MRI로 봤더니 A베타 패톨로지는 정말 시비어하게 보였는데 타우 패톨로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디스펑션이 없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외 연구에도 그 A베타 패톨로지랑 메모리 디스펑션보다는 타우 패톨로지랑 메모리 디스펑션과 콜릴레이션이 굉장히 높다는 게 지금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여성분을 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원인이 그 네이처 메디슨 하는 내용이 이 ApoE3 이 뮤테이션이 있어가지고 그렇다라는 게 돼가지고 사실 ApoE R136S 이 뮤테이션이 그냥 그 하나의 포인트 뮤테이션인데 요것 때문에 구조적으로 뭔가 달라지는 건지 타우랑 인터랙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는 걸 저희가 확인해가지고요. 요걸 가지고 조금 실험을 재밌는 결과가 좀 있어가지고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ApoE4로 또 계속 실험합니다. AD 모델에서 이제 FSH랑 관련성도 계속 후속 실험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더블 트랜스제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poE4랑 C 베타 마이스 더블 트랜스제닉을 만들어가지고 AD 마이스 모델로 요 마이스 모델을 저희가 캐릭터리제이션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고 있고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AD에서 지금 나중에 그 모터 이페어먼트도 생기는데 AD 환자에서 메모리 디스펑션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C 베타가 그 다이렉트하게 릴레이션 된다는 저희가 결과를 얻어가지고 요거에 좀 관심 있게 제가 하려고 좀 보고 있고 예. 그다음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시너지스틱 메커니즘, 요 프로테인들 간의 시너지스틱 메커니즘이 혹시 있지 않나 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가 지금 그 랩 멤버 그냥 3명으로 굉장히 작은 제가 인스트럭터 달았을 때보다 지금 랩 멤버 수가 줄었거든요. 작년에 제가 수업을 했는데 정말 하고 싶은 연구는 많은데 수가 랩 멤버가 적어가지고 지금 액티브하게 지금 리크루팅 하고 있는 중인데 네. 그리고 이제 저기 닥터 베니언이 저희 유니버시티에 그 에이징 관련해서 일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그 같이 코업을 하고 있고 이 웬싱커라는 분이 원래는 그 사이키아트리 LC 쪽
이전에 사이케트리 전문가인데 이분하고 같이 이제 엑스비전 그 파워 패터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닥터 잉글리시라는 분하고 이분은 페리페럴 러빙들이라는데 좀 같이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고 여기는 닥터 피창이라고 제 프리버스 멘토인데 지금은 그러니까 한 3년 전인가 지금 중국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그 케미컬 드럭 디벨롭먼트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미국에서 아마 차이니스로 미국에 있다 보니까 너무 제약이 많다 이래가지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전히 좀 몇 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운틴 사이나이는 그 FSH 프로젝트를 할 때 엔도크리놀로지 닥터 자이디 그 같이 콜라보레이션 했고 저희가 이제 프로테인 스트럭처 같은 거 볼 때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콜라보레이션 이 세인트주드 칠드런 리서치 호스피탈의 닥터 팽 그룹하고 같이 이제 저희가 프로테인 같은 거 보내가지고 스트럭처 보고 뭐 이런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습니다.